26절까지 했죠. 내 시체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이게 다윗과 리스바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바의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은 건가요? 저주를 안 받은 건가요? 쫓아줄 자가 없었으면은 저주예요. 리스바가 없었으면 저주고, 리스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억울하게 죽음 당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느닷없는 벼락 죽음을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시체 어차피 죽는데 공중의 새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는데 그것을 쫓아줄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주면 어떻게 돼요?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이 안 되는 거예요. 27절, 오늘은 27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칠 것이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에 27절부터 29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번역을 이 치질이란 번역을 좀 정정해야 됩니다. 치질이라고 하기에는 사용된 사례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 이 치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펠인데 종기, 둔덕, 성체, 튼튼한 요새, 망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다양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보면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는 독종, 5장 9절에서도 독종, 5장 12절에서도 독종, 6장 4절에서도 독종, 6장 5절에서도 독종으로 다 번역했죠. 사무엘상에서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24절에서 언덕, 그러니까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이렇게 언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32장에서는 산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8절에서는 사녀라고 번역했어요. 독종과 산으로 주로 번역을 했지 이걸 왜 치질이라고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어떤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르는데 치질과 연관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번역에 가끔 이렇게 엉뚱한 게 들어와요. 치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번역을 하셨어요. 자, 애굽의 종기도 부풀어 오르는 병, 치질이 아니에요. 에펠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부풀어 산처럼 언덕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지방종처럼 아니 혹처럼. 예. 그 다음에 괴혈병,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치질은 왜 문제가 되냐면 안 보이는 쪽에 부끄러워서 감추는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언급된 질병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거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어떤 그 혹덩어리, 이 언덕이나 산처럼 보이는 그런 혹덩어리, 괴혈병과 피부병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속병이 아니고.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야 28절과 대꾸가 됩니다. 너를 미치는 것과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 눈에 안 보이죠? 27절은 보이는 질병, 28절은 보이지 않는 질병.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심사숙고를 안 하고 번역을 해요. 어떻게 하다 치질이란 것을 선택했는지. 수많은 가능성이 있거든. 이게 종양 중에 수많은 가능성이 치질이라고 선택했는지.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문맥상 안 맞아요. 27절은 보이는 병이에요. 28절은 보이지 않는 병이에요. 종류가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주장에 27절과 28절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보이는 병, 보이는 병. 여기는 보이지 않는 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29절에 나오겠죠.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그러니까 보이는 병과 보이지 않는 병의 결론은 1. 뭐가 되어 있어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맹인 되어서 어두운 데서 어떻게 돼요? 더듬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자, 백주에도 더듬어요. 그러니까 더듬는데 언제도 더듬냐? 백주, 그러니까 아주 환한 대낮에도 더듬어. 안 보인다는 거야. 확실한 맹인이야. 안 보여. 그 다음에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두 번째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건 결론일 뿐이에요. 항상 형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 번째 맹인이 돼서 더듬고, 두 번째 형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제당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략질을 당해요. 그리고 구원할 자가 없어요. 여기서 구원할 이 총 결론으로 이것 때문에 구원할 자가 없어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 보이는 병과 보이지 않는 병이 전부 다 어디에서와 같은 병이라고 그래요? 출발점이 애굽의 종기와. 그렇죠? 이 병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병이냐면 애굽과 같은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이 병을 그대로 앓은 거죠. 이제 보이는 병, 보이지 않는 병. 그것 때문에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었으며 어두운 데서도 더듬고 대낮에도 더듬어요. 형통하지 못하고 압제당하면서 노략질 당할 결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중에 저주가. 근데 이게 저주 중에 저주인데 이 일이 그대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근데 복과 저주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역으로 가자고요. 구원할 자를 만나면, 구원시켜줄 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노략질도 당하지 않고 압제도 당하지 않고 형통하게 되고 대낮에도 더듬지 않고 어두운 데서도 더듬지 않고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뜬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병도 앓지 않고 보이는 병도 앓지 않고, 그래서 이집트처럼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고요.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역순으로 하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거쳤길래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왜 이 병에 왜 걸렸을까? 보이는 병, 보이지 않는 병까지 다 얻어서. 그래서 눈뜨 맹인이 되고 어두운 데서도 더듬고 대낮에도 더듬고 형통하지 못하고 압제당하면서 노략질 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정작 내가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보이는 병 이거 봐요. 병이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다 미쳤잖아요. 정신병이 있잖아요. 지금 28절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미쳐버렸고 눈 멀고 정신병이잖아요. 그 결과로 어두운 데서도 더듬고 대낮에도 더듬고 형통하지 못하고 압제당해서 노략질 당해서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논리, 여기서 만들어낸 어떤 논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가 뭐죠? 이집트의 논리. 이 논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3가지 시험 당하셨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봐. 예수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논리를 깨는 논리를 말씀해 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 가지고 다 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싸웠으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로고스. 두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시험하지 마. 세 번째,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나를 떠나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 이 3가지로 주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집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없고 맨날 하나님을 시험해. 그 다음에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경배만 해. 경배를 한다고. 하나님께 경배 안 드리고. 거꾸로 하면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이집트 모습이에요? 지금 기독교 모습이에요? 그치요?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전체 모습이잖아요. 전체 종교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미 다 먹혔어요. 끝났어요. 역사는 이 성경이 존재하고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27절에 너를 치시리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뭐로 알 수 있냐면은 히브리어의 시제에는 히브리어의 동사의 시제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완료냐 미완료냐. 완료는 과거형으로 주로 번역을 해요. did, done 이런 식으로. 미완료는 뭐로? ing로 주로 번역해요. 아직 미완료니까 계속 진행 중이야.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미래형이거나 ing거나 미완료니까 주로 번역할 때 그걸로 번역을 한다고요. 자, 너를 치시리니 27절에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너를 치시리니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자고요. 동사고요. 뭐 하프일이고 미완료예요. 그냥 시제 미완료. 맞죠? 둘 다 미완료예요. 그러면 27절도 미완료, 또 너를 치시리니 28절도 보나마나 미완료.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딱 끝나고 완료시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일이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히브리어 시제가 이렇게 심플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플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그 진행 중인데 그 진행 중인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확인하잖아요. 체험으로 확인하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공부에서 했잖아요. 이집트가 원형이라고. 그래서 출애굽이란 사건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쓰여진 게 아니고요. 사건은 성경의 구성을 보면 이거 다 지울게요. 이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거 가지고도 또 다시 출애굽 다시 공부 다 해야 돼요. 언젠가 또 할 때가 있겠고.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요게 지중해, 요게 시나이 반도, 요게 아라비아 반도, 홍해.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도 홍해라고? 홍해. 여기가 홍해니까 여기도 홍해라고. 같은 홍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걸프만. 요새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걸프만으로. 네. 여기는 이란, 이라크. 여기가 가나안, 여기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집트,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 있겠다.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가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요. 최초로 시작된 문화 문명은 여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이 이 강을 따라서 문화 문명을 이루었고 이 문화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요. 수메르 문명 안에서는 셈, 함, 야벳이 골고루 섞여서 잘 살았어요.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도시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도 확장하고 서쪽으로도 확장을 해요. 근데 서쪽으로는 주로 누가 갔어요?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야벳과 함이 갔어요. 동쪽으로는 주로 누가 갔어요? 셈이 갔죠. 자, 동쪽으로 성경에 잘 나와요. 아주 성경은 얼마나 친절하냐면 10장에 보면 셈의 이제 여기 셈의 자손들, 그렇죠? 셈이 나와요. 셈이 나오는데 요 셈의 아들 중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벨렉이라고 그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인데 욕단에 대해서 이렇게 족속이 많아요. 하드롬, 우살르, 디글라. 이게 족속이 많다는 건 다 국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국가라든지. 예. 그런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어요. 동쪽 어디요? 산으로 갔어요. 산악을 넘어. 왜냐하면 여기에 히말라야, 힌두쿠시, 쿤민, 여기에 또 유럽 쪽에는 코카소스 산맥, 이 산으로 이렇게 쫙 막혀 있어요, 동쪽에. 근데 이걸 넘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린 셈족 맞아요. 아시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셈족 맞아요. 동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자, 함족을 보자고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 여기는 가나안, 그 다음에 구스, 미스라임, 이집트가 미스라임, 구스는 에티오피아, 수단. 서쪽으로 갔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갔죠. 예, 여기 리비아. 지금 왜 욕단족이 간 도시 이름은 왜 우리는 지금 복원이 안 되냐면
서쪽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게 지금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동방에서 언제나 누가 와요? 동쪽에서? 동방 박사가 오고 욥도 동방에서 살고 있었고 동방에서는 언제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치요?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셈족이 맞아요. 복음의 원형을 가져간 사람들 셈족이 맞아요. 동쪽에서 항상 오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야벳을 한번 보자고요.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아스그나와 리박과 도갈마요. 여기도 잘 몰라요. 기띔, 도다닌. 몰라요. 여기는 잘 모르는데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요. 백인들의 특징이 어디에 주로 머무르는 줄 아세요? 예. 신기하죠? 아니 호주에 가서 보면 확실하게 알아. 제일 큰 도시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백인들의 제일 큰 도시는 뉴욕, 시드니, 멜번 다 바닷가에 있어요. 10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이 백인들이 희한하게 바닷가에 있어요. 정말 성경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복음의 원형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셈, 함, 야벳이 살았던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수메르 지역에서. 그런데 이게 동쪽 이제 팽창이 되니까 원형을 가지고 가요. 이 사람들이 가져갈 때 무슨 원형을 가져가요? 복음의 원형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허리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설사를 했더니 허리가 많이 줄어서 계속 내려가지고 바지 좀 올려야 되겠다. 날씬해졌죠 진짜. 배가죽도 얇아졌어요. 수술 한 번만 더 하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겠다. 동쪽으로 계속 가고 서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학문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고 이게 여행을 하면서 제가 체험한 영역인데 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헛웃음 나오는 게 이런 걸 기존의 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할 테니까. 예. 자, 몽족의 슬픈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분들이 몽족이에요. 이 아가씨는 내가 사진 찍은 몽족의 이분이 몽족이에요. 정말 예쁘죠? 요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야, 내가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도 올라와 있네. 몽족.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 이 사진도. 이것도 제가 쓴 겁니다. 역시 내가 사진 찍으면 기억을 하네. 자, 슬픈 운명을 타고 태어난 라오스 몽족, 유영원의 군사 세계. 이 글은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이 몽족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제 굉장히 이 몽족은 기원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몽족과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몽족의 이동 경로와 생긴 게 어때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이 생겼어요. 이 몽족이 지도를 보면서 할까요? 여기 지도가 있으니까 칠판 이용하지 말고. 몽족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중국에서 귀조라고 그러나? 귀주성? 귀주성입니다. 꾸이저우 여기가 꾸이저우예요. 여기에 몽족만 다 합쳐도 거의 대한민국 인구만큼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 몽족은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나 단일 언어로 써요. 자기네 언어로 써요. 그리고 자기네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몽족에 보면은 치마 있죠. 몽족의 특징이 치마입니다. 머리에 이 화려한 장식과 은장식, 화려한 은장식과 그 다음에 이 치마. 엄청 발달했죠. 이걸 은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은으로 다 기가 막히게. 자, 이게 몽족의 치마의 특징입니다. 주름 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몽족 남성들이 입는 몽족 남성 바지. 우리 이게 싸이가 이거 입고 춤췄죠? 예. 근데 요 바지가 자, 요 바지예요. 요게. 이게 몽족 남성들이 입는 전통적인 바지입니다. 이 바지를 누가 입었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연예인들이 입었는데 우리 역사 안에 누가 입었냐면 이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고구려 기마바지. 예, 기마바지는 이 고구려인들이 기마바지는 말을 타고 다니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런 바지는 불편해요. 어떤 바지가 가장 적합하냐면은 이 바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뒤에는 여기 앞과 뒤가 이렇게 생길 때 삼각 덧대를 대서 말을 타고 다니면 계속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말타기에 최적화된 바지가 이게 지금 몽족의 바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산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산에 다닐 때 엄청 불편해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입고 다녀요. 근데 이 원형이 어디 있냐면 고구려인들의 기마바지예요. 유일하게 그 바지를 고대 시대에 유일하게 이 바지를 입었던 사람들은 고구려인들이 입었습니다. 이 바지에 자, 요 바지가 기마바지예요. 그래서 이 복식을 전공하는 분들에 의하면 몽족이 이 바지를 입고 있는 게 자기네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바지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니까. 자, 고구려가 망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리고 고구려는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다양한 국가연합체, 민족연합체예요. 해체되면서 고구려의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유배에 왔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고구려 유민들이. 그래 이 몽족하고 함께 따라다니는 족속이 라우족, 야후족, 한이족, 몽족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하고 거의 똑같아요. 김치 담가 먹고 풍습이나 문화나 떡해 먹고 똑같아요. 어순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지키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당나라의 귀화가 안 되고 싸워요. 뭔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싸워요. 기질 가지고 끝까지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변방으로 이렇게 이제 변방에서 밀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운남성이 과거의 당나라에는 여기가 그 운남성 자체가 여기가 쿤밍시가 있고 운남성인데 운남성 자체는 제가 국가를 아직 찾아볼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운남성에 독립국가가 있었어요. 그 백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백이민족 이 백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독립국가가 있습니다. 여기 이안의 산하왕국. 예,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오나라 하는 이 그 가수 이안 남조 왕국을 찾아가요. 이제 남조 왕국을 찾아가는데 이 찾아가는 길이 이런 길을 거쳐 가지고 찾아가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길을 똑같이 갔어요. 저희는 역순으로 갔고 그래서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리석이란 말이 이태리에서 온 말일까요? 요 운남성에서 온 말일까요? 아니, 우리 대리석 하면 이탈리아가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이 왔을 때도 우리는 이미 대리석이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훨씬 전부터. 왜 대리석일까요? 자, 요게 전부 다 대리석으로 지어진대요. 이제 보자고요. 요 사람들이 백이민족이고 이 백색에다가 이렇게 물감. 예. 이게 지금 백이민족인데 염색 기술이 엄청 발달을 했어요. 과거부터 몇천 년 전부터 했던. 자, 예, 악기도 다루고 이렇게 각종 다 다루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음식 문화나 이런 거 아주 고급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모르고 있었던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2층, 3층 집을 짓고 엄청나게 집 구조가, 제가 전공이 토목이잖아요. 건축하려다가 건축 못하고 토목했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을 보는 눈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건축 기술, 이거 문양 똑같잖아요, 우리랑. 자, 보세요. 곳곳에는 수묵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백족이란 이름도 흰색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생겨난 이름이라고 해요. 백이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대리석이 어디서, 이 사람들이 대리석이 엄청 발달해 가지고, 그래 이 동네 자체 이름이 대리예요. 큰 대자 뭐 마을 리자 써가지고 대리에서 온 돌이기 때문에 대리석이에요. 예. 여기는 대리석이 얼마나 흔한지 수묵화를 그냥 대리석 잘라 놓으면 거기에 수묵화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잘 닦아서 그냥 팔기만 하면 돼. 옛날에 이 토번이 지금의 티벳이에요. 당나라가 요만하고 토번이 더 컸어요. 토번과 당의 사이에 국가가 하나 세워집니다. 남조 국가. 이 남조 국가는 다민족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 20만 대군이 쳐들어가요. 남조 국가에. 전멸을 합니다. 남조 국가에. 근데 이 남조 국가는 지금도 여기는 소수민족들의 집합체예요. 이 운남성 일대는. 지금 남조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 운남성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당나라 시대 때. 이게 언제 망하냐면 몽고 때 망해요. 이게 당나라와 토번 사이에서 굉장한 여기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죠. 실크로드 가는 무역로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예요. 누가 세웠겠어요? 갑자기 이 나라가 뜩 하고 생겼다니까. 당나라 때 뜩 하고 생겼어요. 그리고 몽골군에게 망했어요. 몇백 년 동안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독립국가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국가의 특징은 민족연합체예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요. 여기엔 백이민족이 들어가 있고 몽족이 들어가 있고 이게 한유족이 있고 여기에 야후족이 있고 라후족이 있어서 그들이 당나라 20만 대군을 아예 그냥 괴멸이 아니라 전멸시켜버렸어요. 예. 얼하이오 호수에. 예. 이게 자, 이 안에 이제 수만 명의 당나라 군사를 매장해버렸어요. 어디다 했냐? 여기에 서울시의 3분의 1 크기만한 호수가 있어요. 얼하이오 호수에다 싹 거기다 수장시켜버렸어요. 대단한 군사력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당나라 시대 때 이렇게 맞짱 뜰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고구려밖에 없었어요. 고구려 유민들이 여기로 모여서 당나라랑 맞짱 뜨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해.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바른 얘기를 못한다고. 실제로 여기 가서 보면 이게 얼라이오 호수예요. 이 호수에다가 싹 수장시켜버렸어. 20만 명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이 국가, 남조라는 국가를 만들었고, 이 남조라는 국가의 구성원 중에 누가 있었어요? 고구려의 후예였던
몽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몽족이, 그래서 이 몽족의 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왜 몽족이 고구려 후예인지. 똑같아요. 우리랑 생긴 것도 똑같고 뭐 좌우지간 같이. 그리고 머리가 엄청 좋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제 친구가 태국의 이 북부 지역에 몽족, 한이족, 야후족, 라우족이 모여서 있는 이 태국 북부에서 한국어 선생 1년을 했어요. 태국의 본토 애들도 오고, 근데 태국에 본 따이족도 오고, 무슨 각종 소수민족들이 다 모여요. 얘가 지금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결혼을 일찍 하니까 15, 16에 결혼해 애기 없고 출석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가르쳐 보면은 몽족 애들이 가장 한국말을 잘 배워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한이족, 라우족, 한이족, 이 야후족 이런 순서대로 이게 한국 계열은 한국말 기똥차게 잘해요. 이 친구와 함께 해서 몽족과 한이족과 야후족을 찾아서 그래서 라오스 일대 베트남 산을 꼴짝꼴짝 다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몇 달 동안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 퍼져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퍼져서 살고 있는 데가 지도를 이걸로 바꿀게요. 이걸로 바꾸면 이 몽족이나 야후족이나 라우족이나 한이족이 어디서 퍼져서 살고 있냐면은 중국 일대와 요 동남아 일대 요 국경선에서 다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당나라가 힘이 세져서 쳐들어오면 도망가고 쳐들어오면 도망가고 쳐들어오면 도망가요. 그냥 항복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항복하고 살면 되는데 끝까지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킬 게 있어서 그래요. 지킬 것이 있으면은 이 지킬 것 뭔가를 보존할 게 있는 거예요. 보존할 게 있는 거예요. 이 보존할 것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면서라도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존 내용이 어디에 다 담겨 있나요? 너무나도 놀랍게 몽족 여자들의 치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 치마. 요 치마가 그냥 예뻐 보이죠? 이 치마가 지금 무게가 한 10kg 정도 돼요. 치마 하나가 무게가 10kg 정도 된다고요. 베트남의 몽족이나 라오스의 몽족이나 저 태국의 몽족이나 중국의 몽족이나 똑같은 치마 입어요. 치마 색깔은 물론 검은 치마도 있고 이렇게 검정색 치마도 있고 주름 치마. 주로 몽족은 이런 주름 치마를 입어요. 주름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 몽족 여자들이 왜 이렇게 치마를 반드시 주름 치마를 입냐? 자, 이게 지금 몽족 이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이네. 이 치마 입고 있죠? 주름 치마예요. 이 치마 진짜 무거운 치마예요. 10kg 정도 되는. 자, 왜 이런 치마를 입고 있냐면은 이 치마가 교과서예요.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에 치마를 한번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이 치마에 수가 전부 다 놔져 있죠. 요게 전부 다 몽족의 역사와 지켜야 될 내용이 요게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얘네들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엄마로부터 모계 전통이에요. 엄마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이 치마를 딱 펼쳐놓으면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강을 넘어서 노란 강을 건너서 검은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 이 치마 내용이 있는 내용이에요. 몽족 만나서 실제로 물어보면 잘 설명해줘요. 지켜야 될 내용을 치마예요. 왜냐하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입고 있는 치마에 애기만 얻고 도망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치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해놓은 게 몽족이란 말이에요. 지킬 게 있는 거예요. 보존할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존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면 이 수메르 지역이 타락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원형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겠죠. 타락한 데에서 있으면 자기네들도 타락하니까, 오염돼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죠. 근데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셈족이 된 거예요. 셈족의 일부가 동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간 사람들도 지키고 싶었는데, 여기서 문화와 그 국력이 강대지니까 원래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교세를 지켜야 되잖아요. 복음보다는 교세를 지켜야 되잖아요. 교세를 지켜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복음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복음부터 지키면은 나머지 교세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망가지면 또 어때? 그치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과 27절 보이는 것과 28절 보이지 않는 것, 27절에 보이는 것, 보이는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으로 너를 칠 때, 우리가 맞을 때, 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칠 때,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 어두운 데를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도 더듬고 길이 형통하지 못할 때, 항상 압제와 노략질을 당할 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형을 보고 나면 돼. 지켜야 될 걸 못 지켰구나. 그러면 이걸 복원시키면 된다고. 그런데 복원시키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 현상 형태로 드러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된 건데, 이집트가 강대국이 된 건데, 이 현상 형태, 강대국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훼손시켜요. 이게 인류사였다고. 복음 때문에 이게 망가지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고요. 이 강대국 이집트가. 맞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부강해지고 회사가 성장을 하면은 회사 지키기에 급급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로 쳐요? 그때부터 애굽에서처럼 보이는 질병과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쳐서 스스로 맹인이 돼서 구원할 자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누가 오셔야 돼요? 선지자가 온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선지자를 죽여버리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요.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복원을 해야 돼. 복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복원하고 이제 지켜야 될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